1-1분의 31분의 1에 1-2의 5제곱 아니고 15제곱이었어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아, 거꾸로.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자, 부모는 의미 없으니까 그냥 답. 31분의 1에 2의 15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답 내시면 돼요. 보통 2의 15제곱은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미안해. 켰더니 또. 아니 저 원래 포항기로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켜줬더니 또 우모우를 선생님 에어컨 꺼주세요. 네. 농담이야. 자, 그랬더니 옆에서 우준이가 죽을라 그네. 아씨, 안 되는데 이러면서. 자, 되셨으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오늘 준비설 다 나갈 수 있겠구나. 제발. 시험 범위까지는 안 해도 돼? 네, 2장 남았어요. 그냥 다음 주에 아주 그냥 수업만 이거. 편하게 듣고 가고요. 네. 선생님 대공부는 해. 오늘 시험도- 등교수업 끝나면 아, 선생님,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시간표 어떻게 바뀌어요? 네? 저희 그러면 아, 그거 선생님 다음 주에 얘기해줘도 될까? 네, 오늘 얘기하고 시간표를 지금 바꾸라면 선생님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이 3n제곱 마이너스 1일 때 AN 구하래요. 자, 이거 보니까 딱 떠오르는 개념 하나 있지. 공식 AN은 SM-SM-1이라는 공식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한다? S 0부터 확인합니다. 자, n자리에 0 대입했어. 그럼 3의 0제곱 마이너스 1 몇 나옵니까? 많이요. 0 나오지. 저기 왜요? 아 왜지? 자, 왜 저기 왜요? 3의 0제곱이 몇인데요? 아 1이구나. 1이에요. 와. 기본 개념 되겠습니까? 즉, 얘는 몇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첫 번째 항부터 수열을 이룬다. 고로 식을 두 개로 나눠 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식 하나로 커버가 된다예요. 자, AN은 SM-SM-1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SN 자리에는 3의 n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고요. 빼기 SM-1 자리에는 3의 n-1제곱 마이너스 1 들어가겠네요. 결국 3의 n제곱 마이너스 3의 n-1제곱만 남습니다. 자, 공통인수 뭐야? 3의 n-1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겠죠. 결국 얘는 2 곱하기 3의 n-1제곱이라고 이렇게 정리되고 1항부터 수열을 이루니까 이렇게 답 내시면 되는 거예요. 혹시 여기서 이 안 가는 거 있는 사람 질문할 수 있을 수 있어? 네 3의 0제곱이 왜 1이에요? 아, 3의 0제곱이 왜 1이냐고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 중에요.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는 개념이 있어. 자, 이 녀석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세 가지로 설명드릴게요. 자, A의 5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나누는 경우, A의 5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는 경우, A의 세제곱을 A의 5제곱으로 나누는 경우 세 개로 나눠 해석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A의 5제곱이라는 건 원래 A가 5개 곱해져 있는 녀석을 A 3개 곱해져 있는 녀석으로 나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약분했더니 답이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A의 제곱이 나오고 있지. 근데 수학자들은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얘를 보고 막바로 얘로 가고 싶었어. 어떻게 갈까 고민했더니 5에서 3을 어떻게 하면 돼? 빼면 되지.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지수 법칙이요. A의 n-n제곱이라는 법칙이에요. 이 법칙을 만들어냈어 우선. 그런데 문제는 얘예요. 얘 한번 볼게요. 얘는 A 5개 곱해져 있는 걸 A 5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지. 그러면 얘는 계산에 의하면 A의 5-5예요. 즉 A의 0제곱이에요. 근데 이거 약분하면 몇 나오는데 계산 결과? 1 나오지. 맞습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은 여기서 고민을 좀 했어요. 야, A를 하나도 안 곱했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지수 법칙을 성립시키려면 얘는 무조건 1이 되어야만 했던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은 고민을 하다가 야 밀고 나가자. 얘를 밀고 나가려면 어쩔 수 없어. A의 0제곱이 1이 되는 수밖에 없어. 약속했어. 앞으로 A의 0제곱은 1이야야. 근데 요 A에는 빠진 수가 딱 하나 있어요. 수 중에서 0 하나는 안 돼요. 왜? 분모에 0 쓰면 안 되잖아. 즉 무슨 얘기냐? 3의 0제곱도 1이고 2의 0제곱도 1이고 1 플러스 i의 0제곱도 1이고요. 1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7i의 0제곱도 1인데 0의 0제곱은 1이 아니에요. 어머 그럼 이거 뭔데요? 얘는 숫자인데 얘는 숫자가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는 요런 녀석이 나온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A 3개 곱해져 있는 걸 5개 곱해져 있는 걸로 나눴어요. 지수 법칙에 의하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돼. 근데 실제 얘 계산해버리면 뭔데? A의 제곱분의 1 나오지. 그래서 수학자들은요. 지수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는 음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는 A의 제곱에 역수라는 의미야 라고 이렇게 마이너스, 지수 자리에 오는 마이너스를 역수라고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얘기가 될까? 될까요? 네, 넘어가도 되겠죠. 맞아. 자, 그러면 이제 아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죽은 것 같다. 예, 죽지는 마. 선생님 그럼 저희 37편까지 하면 끝나는 건가요? 아니야. 아. 개념집 뒤에 줬잖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니까 무슨 나. 자, 그러면 우리 학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 0제곱이 0이야. 수열 AN의 첫 장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예, SN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고, A의 3은 27일 때 A의 5의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SN 주고 AN 구해야 되는 문제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볼 거예요. 뭐부터 확인한다? S0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0를 확인했더니 3A의 1 플러스 4라고 나왔어. 아우씨. A1이 뭔지 몰라서 나는 얘가 지금 0인지 0이 아닌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예요. 요거는 그래서 첫 번째 장부터 수열을 이루는지 첫 번째 장이 돌연변인지는 나중에 확인 가능한 상태예요. 자, 어쨌든 이제 나는 뭔 짓 할 겁니까? AN 구할 거예요. AN은 어떻게 구한다? 공식 불러. 시작! SM-SM-1로 구하죠. 그래, SN이 3A의 n 플러스 1 플러스 4야. 빼기 3A의 n자리에 n-1 대입하니까 n 되네요. 플러스 4. 이렇게 나와서 결국 AN은요. 예, 플러스 4 마이너스 4 지워지니까 3배에 아이고 3AN 플러스 1 마이너스 3A의 n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나오네요. 요게 보이는 AN과 요게 보이는 AN 같잖아.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 식을 살짝 바꿀 거예요. 넘겨서 합쳐줄 겁니다. 4AN은 3AN 플러스 1. 이게 뭔지 아세요?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이에요. 우리는 인접한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부른다? 점화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얘는 2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3항 사이의 점화식이에요? 2항 사이의 점화식이지. 우리가 지금 배운 대표적인 수열은 딱 2개밖에 없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즉 2항 사이의 점화식을 빼거나 나누거나야. 판단하십시오. 얘는 빼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까? 나누는 거밖에 안 되지. 맞아? 예. 그래서 나눕니다. 어떻게? 나중항에서 앞에 항을 나눠 버렸어요. 그러면 3 내려오겠네요. 그래서 얘는 3분의 4라는 일정한 하나로 정해진 값이 나왔어. 그 얘기는 얘가 바로 뭐가 된다? 공비 R이 되고 AN이라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 된다? 등비 수열이 된다 라는 사실이에요. 좋았어. 그러면 난 이제 AN만 낼 수 있겠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뭐였습니까? 시작! A, R에
n-1제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뭘 구한다? A3을 구하려고 합니다. A에 자 여기에 3 대입하면 제곱 되겠네요. 예. 결국 얘는요 9분의 4-16 A는 27이야 라는 식이 나와서 A의 값 구하면 16분의 몇이냐? 63 92 18 243. 243 이러는 이거 나눠주지도 않고 그래? 예, 엄청 더러운 녀석이 나왔어요. 이거 맞아? 어디가 잘못 계산한 것 같은데? 맞지 않을까요? 아닌데 뭐 하는 거지? 이게 맞나? 16 A는 곱하고 예 맞지? 계산 예 문제가 기우준이야. 너무 지저분한 요소가 많네. 자 대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 곱하기 A1이요 16분의 243 나왔대요. 얘 플러스 4한값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있죠. 아 얘는 첫 번째 항은 뭐다? 돌연변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항은 돌연변이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수열을 이루지? 맞아요? 그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우리가 A의 세 번째 항은 27이야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서 A의 다섯 번째 항 구해보겠니?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A의 네 번째 항이 있으니까 요만큼 가기 위해서 공비 몇 곱해줍니까? 3분의 4 곱해줄 거예요. 또다시 공비 몇 곱해줍니까? 3분의 4 곱할 거예요. 즉 A의 5라는 것은 27 곱하기 9분의 16이라고 나오겠네요. 그래서 9로 나눠주면 9, 3, 27 6, 3, 18에서 답은 몇 나오겠다? 48이 답으로 나오겠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페이지만 벌써 드디어 원리학계 배우네. 네. 꽃이에요, 꽃. 지금부터 너희들이 나중에 잘 먹고 잘 살려면요. 지금부터 배우는 수학 내용을 잘 배우셔야 돼요. 수학의 어떤 파트보다도 너희들의 인생에 있어서 영양가 있는 값진 파트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요 은행에 돈 넣고 이자 받는 방법 계산하도록 할게요. 자, 원리합계라는 개념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원리합계는요 AN을 의미합니다. 적립총액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지금 수학에서 배우고 있는 SN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원리합계 AN의 수학적인 의미는 뭐냐면 원리, 원자가 뭔 것 같아? 돈의 원금. 리자는 뭐의 준말일 것 같아? 이자.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얘는요, 앞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 일회성이야. 일회성으로 선생님이 원금을 놓는데 이 원금이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이자가 붙겠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우리는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근데 보통 학생들이 어떤 착각을 해? 야, 합했대. 이거 SN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되게 못하는 거야. 원리합계는 SN이다, AN이다, AN이다 해요. 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SN하고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적립총액 SN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누적된 원리합계를 얘기해요. 누적된 원리합계, 즉 입금의 총액을 얘기합니다. 자, 선생님이요 지금부터요 그래서 이자를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몰라가지고 매일 손실을 보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두 가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원래 단리법과 독립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자, 달리법 원래 옛날에는 은행에서 달리법으로 이자를 준 거야. 야, 너희들이 원금을 주면 내가 매달 그 원금의 30%를 이자로 쳐줄게야. 그래서 처음에 내가 100원을 입금했다. 한 달 지났더니 30% 이자가 붙어서 130원이 됐어요. 두 달이 됐더니 이제 또 이자가 30원 붙어서 160원이 됐어. 30원 더 붙어서 190원, 220원, 225, 250원 이런 식으로 간 거야. 자, 이렇게 은행에서 계산을 해주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진짜 똑똑한 애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은행에 100원을 놓고 130원이 딱 됐을 때 해지를 해. 그래서 130원을 찾아서 또 그걸 또 새로 넣는 거야. 저 130원 저금할게요 라고 넣는 거야. 그럼 130원에 대한 이자가 붙겠지. 그래서 이제 130원이 붙으니까 이제 더 붙어서 얼마가 더 붙는 거냐. 39원이 더 붙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뭔 짓을 해?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 달 지나면 또 해약했다가 넣었다, 해약했다가 넣었다, 해약했다가 넣었다 하니까 은행에서 짜증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알았어. 너희들이 뭘 원하는지 알았어? 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복리법이라는 방법이에요. 달리법이라는 것은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는다면 복리법이라는 것은요.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야. 즉 무슨 얘기야? 맨 첫 달에 100원 넣었어. 그러면 이제 한 달 지나면 130원이 됐겠지. 그런데 이제 이자가 100원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니라 130원을 기본으로 해서 30%가 붙다 보니까 169원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달에는 169원에 대해서 30%를 붙이니까 219.7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는 요 녀석에 대해서 붙이니까 이렇게 돼. 요 녀석에 대해 붙이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같은 개월수인데 어때? 달리법은 250원밖에 돈이 안 불었어. 근데 복리법은 벌써 얼마예요? 371.293원 이래서 훨씬 세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복리법이 개발이 된 거고요. 자, 복리법이 가장 무서운 투자 수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측면 때문에. 왜? 기하급수적으로 점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야. 그럼 질문.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중은행에서는 달리법으로 달리법을 사용할까요? 복리법을 사용할까요? 이자 계산할 때. 달리법 사용할까요? 그럼 사람들이 뭔 짓 하겠어? 한 달 지났다가 또 빼고 한 달 지났다가 또 빼고 뭐 이런 짓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그러면 복리법을 사용할까? 둘 다 사용해요. 네. 세상에는 무식한 사람들이 있거든. 은행은 뭐예요? 결국에 고객 돈 많이 받아서 이자 조금 주는 게 장사하고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이런 광고가 나오는 거지. 야, 우리 이자 3%야! 라고 막 나오는 거야. 근데 까놓고 보니까 달리법입니다 라고 아주 조그맣게 보이지 않는 글씨로 있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달리법으로도 많이 하고 복리법으로도 많이 하고 두 가지를 아주 복잡한 은행 상품으로 개발해서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너희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복잡한 계산법으로 막 수익을 계산해서 제일 높은 데다 놓아야 되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달리와 복리 다 있어서 기간, 또 복리는 뭐예요? 기간이 길수록 유리해요. 그러다 보니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복리법으로 하는 거는 또 단타성으로 최대 3년까지만 받아주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좀 한번 잘 관찰해서 이자 센 곳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요게 복리 단리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원리학계의 종류인 복리법과 달리법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리법으로요,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계산하는 방법에서 너희들이 또 헷갈려 하는 게 달리법이든 복리법이든 이게 원금과 이자의 합이다 보니까 보통 수학에서 S라고 많이 써요, 공식을. 근데 이 S는 사실 원리학계는 뭐랬어? AN이라 그랬지. 근데 애들이 또 혼동하는 부분이 뭐야? 요 S를 보면서 이게 SN인가 봐? 이런 착각을 해요.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달리법, 복리법은 AN에 해당돼 수열에서는. 자, 원금이 있었습니다. 1 플러스 RN이에요. 자, 원금이 있었습니다. 1 플러스 R. 자, 원금과 이자 모두에 대해서 붙기 때문에 N제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할 수 있냐? 이 S라는 식을 쫙 정리해서 N에 관한 식으로 정리했더니 N에 관한 1차식이 나오네? N에 관한 1차식 이거 무슨 수열이었어? 등차 수열이었던 거예요. 자, 이 녀석 딱 봤더니 와우 얘는 지수에 N에 관한 몇 차식이 오고 있어요? 1차식이 오고 있지. 이거 무슨 수열 되겠습니까? 등비 수열이에요. 그래서 수열 뒷부분에 뜬금없이 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왜? 이 돈이 전부 등차 등비 수열로 해석되기 때문에. 됐으니까 자 밑에 참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학생 여러분이 혼동하기 쉬운 개념 중 하나가 원리합계 S를 SN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기억하라. S는 AN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S는 SN과 같지 않다. S는 뭐다? AN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요 지금부터 대표적인 문제, 명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시면 안 돼요. 요거 끝내고 시작. 자, 여기까지 끝내고 선생님이 시계 해줄게요. 이제 몇 페이지 남았어? 세 쪽 남았어? 세 쪽만 하고 시계. 세 쪽만 하고 훅 쉬어버리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우리요 요 녀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이율이 R이에요.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1씩 적립하면 N년 말에 적립 총액은 얼마가 될까? 라는 문제 나왔어요. 자, 이와 같은 동계산하는 문제 볼 때 너희들이 되게 신경 써서 봐야 되는 부분, 출제자가 의도적으로 막 꼬아놓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제 돈을 찾느냐, 언제 돈을 집어넣기 시작해서 언제 돈을 찾느냐, 초냐 말이냐,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자는 예를 들어 야 1년 뒤에 줄게 그러면 초에 놓았어. 그리고 말에 찾아. 그러면 마지막 놓은 돈도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런데 내가 말에 계속 집어넣었어. 그러면 맨 마지막 말에 있는 건 이자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초냐 말이냐에 따라서 이자의 횟수가 달라져. 이자의 지급 그 기일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말, 초, 뭐 이런 거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문제 잘 푸시려면요, 요런 식의 그림을 그려놓고 보시면 좋아요. 자, 딱 봤더니 매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년 초에 A1을 내가 집어넣었대요. 그치? 근데 A1씩 적립했다는 얘기는 뭐야? 2년 초에도 A1을 적립했다는 얘기지. 맞니? 그래서 요게 계속 세월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N-1 초에도 A1을 적립할 거고 N년 초에도 A1을 적립할 거야. 자, 됐습니까? 그런데 나는 돈을 언제 찾아요? N년 말에 찾아요. 그 얘기는 내가 이제 돈을 슉 집어넣어서 요때 집어넣고 요때 집어넣고 요때 집어넣으면 N년 말이 됐을 요 무렵에는 얘도 1년이 지난 거니까 1년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됐나? 그래서 요런 그림 그려놓고 이제 얘는 1년 지났으니까 요 녀석에 대한 이자는 1년치가 붙겠지. 맞아요? 그래서 원금에다가 1 플러스 R에 1년치 이자 이렇게 적어 놓을 수 있겠네? 예. 자, 이 녀석은 얼마만큼의 돈으로 불어났겠어? A에 1 플러스 R에 2년 동안 불었으니까 2년치 이자를 받으면 되겠지. 됐나? 지금 복리법으로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걸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도대체 몇 년째의 이자를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을 볼 거야. 자, 그러면 계산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봐요. 얘 N년 초였지. 맞아? 여기 1이라는 숫자가 있지. 변하는 부분에 집중하셔야 돼요. N-1이었지. 여기 2였지. 어떤 관계가 있어? 더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네? 더하면 N 플러스 1이 나오네? 그러면 내가 여기에 적으려는 요 녀석도 더하면 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N-1이 되겠다. A에
1 플러스 R은 n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뭐가 되겠다? n이 되겠다 라고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즉 내가 A1씩 계속 적금을 들면 이 적금이요 횟수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다 다른 이자가 붙여서 이제 n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구한대요? 적립총액 구한대요. 즉 여기에 있는 이 녀석을 모두 어떻게? 더해버리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하려고 딱 봤더니 와우! 예,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십니까? 수가 쫙 나열이 돼 있는데 일정한 규칙성이 느껴지지? 수열이지? 무슨 수열입니까? 등비 수열이에요. 공비가 1 플러스 R인 등비 수열되고 있어요. 그럼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쓸 수 있겠네? 자, 등비 수열의 합공식 얘는 1보다 크니까 예, 등비 수열의 합공식이 1보다 클 때 사용하는 공식 불러볼까? 시작!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나는 이제 구하면 되겠네? 와, 1항부터 n항까지니까 Sn의 적립 총액을 구하는데 공비가 1 플러스 R이에요. 마이너스 1분의 초항은 A의 1 플러스 R입니다. 그리고 다시 공비가 1 플러스 R이니까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국 답 내면 R분의 A의 1 플러스 R의 1 플러스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와 같은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n년 말에 내가 받을 돈 되겠다. 자, 이제 어떤 건지 좀 와닿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이 평가라는 얘기가 너무나도 이제 와닿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와닿는 사람 중에 하나야. 왜? 되게 물가 상승률이 되게 어마어마한 사이를 살아서 자, 선생님이 옛날에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메로나 이렇게 막 편의점에 가서 할인 안 붙어 있을 때 사면 1,000원이잖아. 브라보콘 1,500원이지. 그런데 선생님은 기억하거든. 메로나가 맨 처음 한국에 출시됐을 때 100원이었어요. 브라보콘 선생님 어렸을 때 사 먹을 때 150원이었어요. 자, 그게 지금 딱 영자 하나 더 붙여서 10배가 된 거야. 자, 현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가라는 얘기는요, 현재 가치야. 어떤 돈의 현재 가치야. 자, 10년 전에 내가 메로나를 100원에 사 먹었어요. 현재 메로나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10년 후에 이제 메로나의 가격은 5,000원이 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 현가라는 개념은 얘는 100원이지만 얘를 현재 가격의 위치에서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0원은 현가 개념으로는 얼마의 역할을 하고 있다? 1,000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가격 가치로는. 이해가 되십니까? 5,000원이란 돈이 있어요. 이 미래의 5,000원이란 돈도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현가를 계산하면 돈 얼마와 맞먹는 거다? 1,000원과 맞먹는다예요. 그래서요, 현가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미래로 갈 때는 곱해줘야 되고요. 과거로 갈 땐 나눠주셔야 돼요. 얘가 나눠졌지. 얘는 어떤 10이란 수를 곱해서 만들어지고 얘는 5란 수를 나눠서 만들어지고 있죠? 현가를 계산할 때 미래로 갈 때는 계속 숫자를 곱해줘야 돼. 크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과거로 돌릴 때 작게 만들어야 돼요. 즉 이런 개념이에요. 뼈 아픈 투자의 실수에 대한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자, 이제 선생님 외할머니께서 보험회사에 이런 투자를 하신 거야. 첫째 손녀딸이 태어났어요. 선생님의 언니가 이제 첫째 손녀딸로 태어났을 때 감동했을 거 아니야. 첫 손주를 보셨으니까. 근데 영업사원이 이제 보험사 영업사원이 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머니 손녀 나셨다면서요. 축하해요. 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멋진 선물은요. 대학 등록금, 그 당시에 대학 등록금이 20만 원이었어요. 자, 대학 등록금 20만 원 지금 요 보험에 드시면요. 나중에 손녀가 대학교에 갈 때 이 대학 등록금 20만 원 드려요. 손녀에게 대학 가라는 이렇게 멋진 선물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할머니 그 얘기 듣고 공부를 잘 많이 안 하셔가지고 20만 원짜리 보험을 든 거예요.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이때는 대학교 등록금 20만 원이었고 집 한 채 값이 150만 원에 시골집을 사고 팔던 시절이었거든. 근데 그 아기가 태어나서 20년이 지났어. 언니가 대학을 들어가야 돼요. 등록금이 200만 원이 된 거야. 그리고 보험사에서 돈이 나왔어요. 20만 원. 와. 뭔지 알겠어요? 이게 현가 개념을 모르는 사람들의 투자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